여러분, 혼자 주식 투자하시면서 종목 관리와 새로운 종목 발굴 힘드셨죠? 머니케어 뉴스는 일반인과 직장인을 위해 적정한 포트폴리오 구성과 관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중개 단계 스윙 거래와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실현을 목표로 운영 중입니다. 케어맨 클럽 회원이 되시면 프리마켓부터 장 마감까지 실시간 브리핑을 통해 변화가 많은 증시에서 적절한 투자 시나리오 대응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변화가 많은 증시의 좋은 친구, 바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 회원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경험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전 투자와 여러분들의 자산 증식에 큰 도움 드리고 있는 머니케어 뉴스 일부 공략조 체크앤 스터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에 대한 움직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보통 일반적으로 미국 시장은 휴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뭐 구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1월부터 2월 넘어가는 그 사이에는 항상 1월 효과라는 것도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좀 예외적인 장세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 극히 정상적인 과정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미국 장을 갖다 이야기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 장을 보시면서 한국 장을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미국 장이 전체적인 일반적으로 있었습니까? 퀀트적 베이스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미국장이 한 1월 초까지는 소소하다가 다시 이제 휴가 갔다 돌아오게 되면 전 일부 종목들 쭉 끌어올립니다. 바로 실적이 나타나기 직전에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우리가 1월 말부터 한 2월 초 중순 뭐 이 정도까지는 항상 보면 일정 부분 조정을 좀 받아요. 그것이 미국장의 전통적인 특징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실적 시즌이 또 끝나고 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 가지 또 논란이 다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또 랠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미국장의 형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 나스닥 지수나 이런 것들 좀 살펴보면 지금은 딱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와 있냐라면 지지선에서 상당히 공방을 하는 그런 구간입니다. 조금 더 놀릴 수는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큰 문제 아니다. 특히 또 한국 시장에 또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유동성이 늘어난 지금 속도가 말입니다. 주당 10%씩 늘어나고 있어요. 예탁금 같은 경우가 상당히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는데, 그런 유동성 장세에서는 눌림이 들어오면 사람들이 대부분 뭡니까? 기회를 엿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식시장은 원래 그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가 발생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좋은 종목들 다시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활용해 나가면서 거래를 해 나가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오전장 같은 경우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오후장에서 움직이고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비중을 확대할지 아니면 또 평단을 조절해야 될지 아니면 또 우리가 수익을 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해 나가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늘 하던 대로 하는 것들인데, 많은 분들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경우는 또 어떻게 해나, 그런 때 제가 멘탈을 여러분들 잡아드리기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하고 있는데, 뭐 도움이 되셨으면 하겠다라고 좀 생각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진행해 보고요. 항상 여러분 공략조 체크 앤 스터디는 우리가 당장 공략할 것을 이야기 드리는 것들 대부분 아니겠죠. 우리가 앞으로 조정이 들어왔을 때 어떤 것들을 공략하면 다음에 또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자, 스윙 거래, 그죠? 중단기 스윙 거래와 롱숏 거래는 이런 장세라든지 또 앞으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거니까, 우리가 미래를 엄청난 오랜 기간 두고서 미래를 준비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준비하는 기간은 지금 2월 구정 이후부터 3월 달 이 장세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는 조금 소소할 거고요. 그리고 로봇 같은 것도 성장주 같은 경우 당연히 좋지 않겠죠. 왜? 미국의 실적 시즌인데 성장주가 좋겠습니까? 않지 않겠습니까? 이미 앞서서 한번 쭉 또 바람을 불었기 때문에 쉬어줘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아요 한번 누르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의 자금의 흐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보셔야 되는 건 지난주 라인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주는 한 5,300 전후에서 마무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 목요일 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얘 하단이 올라오고 얘도 상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만 뭐는 좁아지고 있습니까? 야, 상단과 하단의 스프레드는 좁아지고 있다. 이 점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되, 다만 이 스프레드가 좁아지고 나면 다시 한번 또 내려가는 그런 장세가 나타날 것이면 틀림없어요. 그게 아마 다음 주 목요일이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그 사이에서 우리가 플레이 할 거는 뭐, 우리가 생각해보면 오늘이 수요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 목, 금, 월, 화 이 정도까지 보면 5일, 5거래일 정도면 충분히 또 만들어낼 건 만들어내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현금 비중을 지속적으로 50%를 유지하는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다음 주 우리 목요일, 금요일 날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도 이야기 드린 종목들을 공략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원하는 포지션에 들어온 주가 위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시 포지션 잡고요. 또 2월 말과
또 3월을 맞이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달을 준비해 나가는 머니케어 뉴스의 아주 준비성이 강한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상 글쎄요, 이렇게 흐름을 잘 타고 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흐름이 잘 못한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뭐 어제 같은 경우는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는 장이 끝나고 나서 뭐 리포트가 나왔는데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글쎄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시점이 참 안 좋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런 시간에 공정성을 위해서라도 그런 시간에 리포트 내놓고 그러면 좀 곤란하지 않을까. 뭐 긍정적인 리포트야 미리 내놔도 상관없겠지만 네거티브한 리포트 같은 경우는 좀 글쎄요. 저는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본장에서 말을 해줘야지 훨씬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점은 떠나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대응 가능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초병을 보내놨으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40만 원 이하로만 맞추면 답이 나올 겁니다. 그것도 자 LIG 넥슨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가 그렇죠. 우리는 수익을 내고 나왔는데 그리고 다시 조정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뭐 원래 그런 것들이라 생각하시면 좋겠는 이유가 뭐겠어요? 바로 여기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죠? LIG 넥슨 실적 발표 다 각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근데 사람이 보면 저는 요즘 같은 장세에서는 글쎄요, 스마트 머니가 아닌 비스마트 머니가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거 보고 딱 뜨게 되면 사람들이 그냥 던진다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최근에 매수한 사람들이 형태가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또 그걸 또 활용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쿼터, 2쿼터 나가는 실적은 상당히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저점이 나는 거 맞겠습니까? 그럼 실적 발표 나올 때쯤 어떻게 돼요? 가장 낮은 점이 형성될 것은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우리는 그것을 또 활용해서 거래해 나가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충분히 저는 우리가 또 다음에 또 거래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변한 게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도 여기 한번 보세요. 요 구간에 우리가 상당히 또 즐겼던 기간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난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3월달 1분기 때에도 꽤 괜찮은 수익을 갖다 LIG 넥슨 갖고 냈던 기억이 있습니까? 기억이 나십니까? 그때 비슷한 만큼의 실적이 나오고 있다. 그럼 주가가 조정받았을 때 우리가 매수 의견으로다가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여기서 쭉 해서 우리가 어쨌든 여기서 플레이해서 우리가 수익을 만들어 여기까지 가신 분도 계시고 대체적으로는 제가 여기서 정리를 하자 이렇게 해서 이 구간을 우리가 플레이했던 것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조정이 들어왔잖아요. 제가 왜 수익을 냈을까? 수익 실현 왜 드렸을까라는 것들은 바로 4분기 실적 발표 시즌에 안 좋은 실적이 발표될 거니까 거기에 대한 영향을 당연히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기도 하고요. 사실 좀 오버슈팅한 경향이 있어요. 이때는 유동성 장세가 갑자기 증가되는 그런 구간 아니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매물대를 통과하는 그런 멋있음을 또 뿜뿜 이렇게 나타냈던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여기서 이렇게 돌았어야지 정상이에요. 뭐 주가라는 게 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것들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가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중간에 양봉 한번 들어오고 우리 체크업을 했습니다. 일단 지지선 여부로 확인했는데 오늘 전체적인 매크로가 아니고 좀 더 밀리잖아요. 그럼 저 아래쪽으로 오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여기보다 조금 더 높은 위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20일 라인 요 아래쪽 어딘데요? 42만 원, 5천 원, 요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정확한 위치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만 뭡니까? 이제 일단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것들은 수급이 들어오는 타임, 이 타임을 우리가 체크해야 돼. 이때 뭐가 들어오겠어요? 예, 외국인이나 기관이 매수하는 타임을 또 연기금 이런 것들 좀 체크해 보면 저 선이 중요하다. 제가 항상 조정을 받을 때 외국인들이 양봉 치고 들어오는 과정 속에선 그들은 뭐 하고 들어온다? 걔들은 직업 아니겠습니까? 자, 대단히 돈을 들고 또 자금을 투입하면서 양봉을 만들어냈다는 건 목숨 걸고 들어온다고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도 같이 거래해 나가면 좋겠다라고 저는 의견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은 S&T 다이내믹스입니다. 여러분들은 S&T 다이내믹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동사의 거래처만 보면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동사의 주적 거래처는 게 뭐예요? 하나에어스페이스, 그 다음에 현대로템 아니겠습니까? 요거만 보자고요.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변속기 중심 이제 파워팩인데 그럼 K9 자주포가 잘 팔립니까?
잘 팔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잘 나가고요. 그 다음에 K2 저전차, 흑표전차도 잘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적이 다운됐다는 것은 사실은 두 전방업체 실적이 조금 최근에 보면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과정 속에 조금 빠지는 구간이 자연스럽게 생성이 되는 사이클이죠. 근데 길게 보면 연간 사이클로 보게 되면 상당히 성장성을 확보하고 가는 것들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올해 나오고 있는 가이던스 자체는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파악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우리가 깔고 가는 맛도 있어요. 국내에 들어가는 이제 전차라든지 뭐 K9 자주포 이런 것들 같은 게 국내 매출은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양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수출량도 계속해서 증가되는 거. 사실은 뭐 국내 매출은 마진율이 높지 않지만 그 기본적인 매출을 우리가 항상 확보하고 간다는 것 중요할 거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오래된 K1, A1 같은 경우는 계속 교체 작업을 해야 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잘 아실 거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면 생각해 봐야 되고, 최근에도 드론들이 또 난리치니까 드론 방어 체계 시스템 같은 것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것들도 여러분 아실 수가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이슈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요겁니다. 주주 친화 정책에 관련된 부분. 그래서 자사주 비중이 30%나 보유하고 있어요. 요거 상법 개정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는요. 제가 보면 두 가지 이슈만 가지고도 우리가 충분히 거래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두 번째 이슈 같은 경우 사용차 공급망 재편에 따른 기회 이 부분은 저는 별로 관심이 가지 않고 있어요. 시장에서 그만큼 모멘텀을 갖다 일으킬 만한 사람들이 그걸 잘 못 알아들어. 저 얘기한다 그래서 그냥 상법 개정이야. 주주 자사주 30% 보유하고 있어. 이거 해결해야 돼. 뭐 이런 것들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상법 개정 이슈는 언제쯤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2월 말부터 3월 초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주가의 위치만 보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S&P 다이내믹스에 대해서 이번에는 더 긍정적인 의견을 좀 드리면서 매수 포지션을 좀 잡아보겠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또 강조드리긴 하겠지만 국내 매출 깔아가고 있는 맛 아시겠죠? 요거 기본적으로 깔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내는 또 드려야 되니까.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가이던스 상에 나와 있는 것들 같은 경우는 야, 크게 뭐 매출 뭐 이런 거 증가 없긴 하죠.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난해랑 크게 차이 없이 움직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뭐 우리가 꾸준하게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수출량이 조금 더 늘어난다는 건 영업이익률은 조금 더 증가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제가 사실은 보고 있는 포커스는 방선 쪽이 나쁘지 않다는 거는 일단 인정하십니까? 예, 인정한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그러면 뭐겠어요? 예, 그렇죠. 바로 자, 상법 개정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모멘텀을 타고 움직일 수 있는 요소는 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움직였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요. 이때 한번 움직였죠. 이거 왜 움직였겠어요? 실적 때문에 움직였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때가 상법 개정 이슈가 또 돌았던 때고요. 지금 또 그 소소하잖아요. 다시 한번 또 이제 구정 지나고 나면 그 이슈가 나타날 때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그래서 얼마큼 올라가는지 잘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본적인 것, 주가가 더 하방으로 내려갈 만한 사유가 많지 않다. 저는 이것만 생각했던 것들이거든요. 상방으로 올라가서 수익 많이 내고 그러는 것들은 뭐 기술적으로 보면 뭐 여기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기 어디겠지 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많은 또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51,600원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초병 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간 안에서 아래쪽으로 들어온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비중 확대하면서 조절해 나가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러면 이거는 수익을 언제쯤 낸다는 얘기예요. 이게 2월 말에서 3월 한 중순 이 사이에서 답을 만들어 보자 이런 전략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린 겁니다. 일단 기본 매출 얘네 둘은 깔고 가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뭐라고요? 예, 상법 개정 이거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사주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고요. 자, 오늘의 제가 생각해보면 S&T 시리즈가 좀 많네요. S&T 모티브 같은 경우도 여러분 가이던스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가 좋다고요? 여기. 요건 아마 다 보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 4쿼터에서는 좋았다가 조금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그럼 지금은 무슨 시즌이에요? 예, 그렇죠. 4쿼터 실적 발표되는 그런 시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분기 때 이제 저점을 갖다 이제 그려주고 그거 다 선반영해서 움직이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읽고 조금 시간 줘가면서 근데 동사 같은 경우는 로봇 모멘텀도 있고 또 HEV 모멘텀도 있고 또 이렇게 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것들이 지금 현재 조정을 받고 있어요. 로봇 관련된 부분에서도 지금 조정을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제가 바로 뒷장이 로봇 관련된 부분 이야기 드릴 건데 그것들도 우리가 지금 계속 모니터링 해야 된다. 왜? 한번 또 이렇게 쫙 치고 올라갔잖아요. 제가 1월 달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1월 달에 이슈화 된 것들 같은 경우는 조정이 다시 들어오게 되면 또 한 번 또 이슈가 되는 그런 사이클을 가져간다. 결국 그 테마이긴 한데요. 우리가 모든 걸 다 실적주 갖고 거래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중간중간 넣어서 짬짬이로 재미있게 지내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들입니다. 자, S&T 모티브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중간 다시 한번 더블 체크 해드렸고요. 자, 그래서 주가 위치가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방으로만 좀 더 눌리, 이제부터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본, 그러니까 비중은 다 차지해 놨어요. 그러면 앞으로 하방으로만 눌리게 되면 저는 이쪽으로 봐야 된다. 이제부터 이 사이에선 고민하지 마세요. 움직이는 거 마이너스 한 7% 내려가도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쭉 가시는데 이쪽으로 들어왔을 때만 그러니까 32,500원짜리 이쪽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가 지금 36,000원 정도에 들고 계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32,500원 정도 이쪽으로 들어올 때만 우리가 뭡니까? 비중 확대하는 쪽으로 진행하면서 평단 조절해주면 되는 것들이고 그리고 수급이 좋아져서 올라간다라고 생각해 보면 그냥 또 우리가 줄여 나가면 되는 그런 논리 항상 제가 이야기 드리고 있으니까 그 점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의 마지막 로봇 관련된 부분에서 최근에 우리가 어쨌든 여기서 수익을 냈죠. 자,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보죠. 조정이 들어오잖아요. 지금은 어때요? 실적 시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기간 안에 로봇은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자, 그것이 끝나고 나고 이제 미국의 실적 발표 시즌이 다 끝나고 나서 미국도 건전한 조정이 또 발생이 되겠죠. 자, 그거 끝나고 나면 그다음부터 다시 뭐예요? 꿈과 미래를 향해서 움직이는 로봇이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아직 우주항공 분야에서는 꿈이 깨지질 않아가지고 계속 미친놈처럼 널뛰고 있어요. 자, 그것도 조금 어느 정도 올라가다 보면 사람들이 뭐합니까?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생기고요. 공매도 또 혹은 또 이런 거 한 번 정도는 반 정도 털어버리는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그거 좀 생각할 때 그때 거래하면 좋을 것 같고 자, 로보테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있으면 잘 생각해 주시면 이런 지지선을 생각하시면서 거래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구간에서 공략했던 건 기억해 주시면 계속해서 우리가 이 라인 따라가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 27만 5천원에서 28만 원 이 정도 수익을 해서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종목을 거래하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다른 거 할 수도 있어요. 최근에 보면 뭐 다 똑같잖아요. 그 중에서도 로보티즈를 대표적으로 이야기 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전 딱 하나입니다.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고 흑자를 갖다 유지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죠. 로보티즈 잘하는 거는 뭐 다 잘하지만 이 손가락, 로봇 손가락 이것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주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높기는 한데요. 뭐 어쨌든 뭐 적자 기업도 뭐 주가가 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쳐 올라가는데 항상 우리가 좀 생각해보면 조정을 받았을 때 가장 스테이블하게 갈 수 있는 것들은 흑자가 나고 있는 기업들을 거래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지 우리가 미스테이크가 돼도 복구력이 상당히 강하다. 그래서 항상 주식은 이 복구력이 상당히 좋은 그런 종목들을 갖다가 우리가 항상 테이크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미스테이크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미스테이크라는 건 꼭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항상 보면 시중에서 매크로 악재라든지 트럼프의 스피치라든지 또 아니면 정책적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하는 악재는 항상 도사리고 있는데 그것들도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바로 기본적인 실적을 깔아주고 가는 것들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에서 다 적자인데 얘만 흑자,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얘는 관심을 받을 만한 것도 되는 것들이기도 하죠. 그렇다고 기술력이 모자란 것도 아니니까요.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도 당연히 로봇과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최근에 보면 로봇과 자율주행 같이 연동성 있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쪽 관련된 것들. 그것이 다음 주에 제가 목금에 들어갈 수 있는 타임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목금 정도. 제가 생각하면 딱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면 우리가 매수했던 원점 위치까지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안내 드리고요.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 혹은 또 명절 끝나고 바로 이런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가 기다려 주시면 좋겠어요. 통상적으로 사이클 보세요. 여기 움직이는 건 한 달 올라가고 한 달 내려가고 이 사이클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유동성 장세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 사이클이 좀 더 어떻게 돼요? 짧아질 수 있다라는 것들도 생각하시면서 준비 작업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개화면이었습니다. 성공의 길을 찾아 나아가 머니케어 뉴스와 함께해 중기 단기 복습 거래로 매월 15 종목을 잡아 두
투자의 기술 배우고 케어맨 클럽에서 시작해 말씀에도 노하우로 성공적인 투자 즐겨봐. 우리는 함께 이뤄내 꿈꾸던 수입을 찾아 매일매일 새로운 기회 머니케어 뉴스와 함께해. 전문가의 손길로 가득한 투자의 세계로 떠나봐. 신뢰와 노하우 쌓아가며 성공의 문을 열어가.